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이고 국어책 5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국어책으로 공부해도 되고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국어책 없는 친구는 복사를 해서 줬는데요. 책이 있으면 당연히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죠. 책 없는 친구만 복사를 하거나 선생님에게 파일 부탁해서 출력을 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5단원이에요. 자, 5단원의 이름은 내가 만든 이야기라는 단원입니다. 내가 만든 이야기라는 단원이에요. 자, 이 단원에서 뭘 배울 거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직접 읽기도 하고 영화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상상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단원이에요. 당연히 내가 만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이야기를 상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려면 먼저 원래 주어진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할 거예요.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배경은 어디인지, 언제인지, 장소는 어떤 곳인지,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까마귀와 감나무라는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144쪽부터 146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마 사파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외국 다른 나라의 동화예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어떤 나라인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이 나라의 특징을 선생님이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고요. 두 번째, 화폐는 동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원을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죠. 또 유럽은 유로를 쓰죠.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있고 화폐 단위는 동을 씁니다. 또 쌀로 만든 음식을 즐겨서 먹습니다. 쌀로 만든 음식이 유명해요. 예를 들어서 쌀국수. 이 나라의 쌀국수가 유명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천에도 쌀국수를 파는 곳이 몇 곳 있어요. 자, 또 힌트를 더 줄까요? 이 나라의 전통 의상은 긴 옷이라는 뜻의 아오자이를 입습니다. 아오자이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나라를 잘 모르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다음 힌트가 결정적입니다. 자, 여기 사파를 보면 145쪽이 그림을 보면 자, 이런 모자 본 적 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모자를 즐겨서 씁니다. 본 적 있어요? 이 모자는 논이라는 모자인데요. 논. 그 뜻은 야자수 잎을 말려서 만들고 햇볕을 막아주는 이 모자예요. 이 모자 이름이 논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어떤 나라인지 알겠나요? 이런 옷을 입고 어떤 나라인지 알았나요?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있고 쌀국수가 유명하고 쌀로 만든 음식을 즐겨서 먹고요. 날씨가 1년 내내 더워서 춥지 않아. 1년 내내 더운 편이라서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긴 옷과
야자수 잎을 말려서 만든 넓은 모자를 씁니다. 화폐 다니는 동을 쓰고요. 자, 이 나라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자, 까마귀와 감나무라는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자, 베트남의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감안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144쪽부터 146쪽까지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고 오세요. 알겠죠? 이 글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공부할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을 제대로 읽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영상을 멈춰놓고 글을 모두 읽은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였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동그라미를 쳐오도록 합니다. 아마 이야기글이라서 설명문이 아니라 이야기글이라서 어려운 단어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동그라미를 쳐오고 찾아오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게요. 까마귀와 감나무. 자, 여기에는 아들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 아들들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그쵸?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두 아들한테 재산을 가지라고 이제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형과 동생이 나왔습니다. 자, 형과 동생이 나왔어요. 그런데 형과 동생 중에 누가 욕심이 많았어요? 형이 욕심쟁이였죠. 그래서 그 수많은 재산 중에 동생이 가진 것은 감나무가 있는 허름한 집 한 채뿐이고 나머지 많은 재산은 다 형한테 갔을 겁니다. 하지만 동생은 성격이 착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화를 내거나 형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알겠어 라고 그냥 감나무가 있는 집만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 있는 감나무 달린 집에 감을 누가 다 먹어버렸어요? 까마귀가 감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허름한 집에 감 다 따먹은 빈 나무만 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동생이 속상했을 거예요. 동생이 말합니다. 너네가 감을 다 먹었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해? 했더니 까마귀가 뭐래요? 까마귀가 미안했는지 이 동생에게 무엇을 소개시켜줬어요? 금을 준다고 했어, 얘기를. 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금이 있는 커다란 산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에 금이 있대 라고 하면 여러분 조그만 주머니 갖고 가고 싶어요? 가방 여러 개 가져가고 싶어요? 산에 금이 있대. 금은 귀하고 값이 많이 나가죠. 비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금 있는 산 소개해 줄 테니까 주머니 만들어 와 하면 엄청 큰 주머니 가져갈 텐데 이 동생은 욕심이 없고 마음씨가 착해서 까마귀의 말대로 조그만 주머니를 진짜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까지 144쪽의 내용이었고 뒤로 가볼게요. 자, 진짜 이틀 후에 우두머리 까마귀가 찾아왔어요. 우두머리 까마귀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어떤 무리 중에 제일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까마귀가 여러 마리 중에 그중 대장 까마귀가 찾아와서 주머니 다 만들었나요? 했더니 진짜 주머니를 동생이 내밀고 까마귀는 이 주머니를 쥐고 등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자, 까마귀의 등에 동생이 올라타서 어디로 갔어요? 진짜로 금으로 가득한 산으로 갔어요.
까마귀가 말했어요. 금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아요. 자, 그래서 동생은 자기가 준비한 이 주머니에 주변에 있는 눈부신 금을 채워서 담았죠. 자, 까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을 태워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형을 초대했는데 형은 자기가 동생한테 허름한 집 하나만 주고 나머진 자기가 다 가졌으니까 자기가 부자고 동생은 가난해야 맞는데 동생이 자기보다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큰 부자로. 왜? 동생은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금을 얻었죠. 아마도 그 금을 팔고 부자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동생이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이 형이 욕심쟁이잖아요. 이 욕심쟁이 형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나무를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가을에 까마귀들이 감을 먹으러 왔고 형도 동생이랑 똑같이 까마귀한테 투덜댄 거죠. 너네가 내 감 다 먹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도 까마귀들이 금이 가득한 산을 소개해주고 데려다 주었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죠? 형은 큰 주머니 가져갔을까요? 조그만 주머니 가져갔을까요? 형 손고개. 당연히 큰 자루에 금을 아주 가득. 자루에만 담은 게 아니라 옷 속에도 넣고 입 속에도 넣고 귓구멍에도 아주 그냥 가득 채워 넣었어요. 까마귀가 왜 자루를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갖고 타라고 했을까요? 까마귀가 태워서 사람을 태워가야 되는데 금을 왕창 가져가면 까마귀가 못 버티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생각은 못하고 금 가져갈 생각에 눈이 멀어서 아주 그냥 가득 금을 채워서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자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형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까마귀는 형이 떨어진 줄 모르고 그냥 형 놔두고 혼자 날아갔죠. 그러면 여러분, 이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으로 가득한 산에는 선생님 생각에 다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산에 사람이 살았으면 진작에 금을 내다 팔았겠죠. 선생님 생각에는 이 까마귀도 금이 가득한 산을 자기들이 찾아서 왔다는 걸로 보아 이 금이 가득한 산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사람도 안 살고. 거기에는 이 날아다니는 까마귀만 날아서 겨우 올 수 있는데 사람 한 명을 태워왔다가 얘가 욕심 부리느라 까마귀 등에서 떨어졌어. 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이 산을 벗어날 방법이 없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가득한 산이라고 해도 이 금을 먹을 순 없어요. 이 금을 사람들한테 팔아야 돈이 되지 주변에 사람 없이 금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굶어 죽지 않았을까? 혹은 길을 잃고 거지꼴이 되었다가 혹시 착한 동생이 형이 없어진 걸 알고 걱정돼서 데리러 오지는 않았을까? 뒷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혹은 이 부자가 겨우겨우 산을 탈출했을 수도 있겠네요. 혹은 우연히 놀러온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자기 몸 하나만 탈출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부자가 그대로 죽어서 귀신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뒷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147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147쪽에 2번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기 전에 여러분이 내용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2번에 대한 답을 써보세요. 영상을 멈춰놓고 2번에 대한 답을 써본 다음 선생님과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직접 2번 문제의 답을 적어봤나요? 2번 문제에 모두 한글로 답을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에 글에 밑줄 쳐서 와도 좋습니다. 이 내용의 답이
다 글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다 적기 힘든 친구는 이 교과서에 이 답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와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2번의 답을 선생님과 맞춰봅시다. 까마귀 떼가 동생을 도와준 까닭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까마귀 떼가 동생을 왜 도와줬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찾아볼게요. 첫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자, 이 부분이네요. 부자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욕심쟁이 형이 남은 재산 다 가져가고 동생한테는 허름한 감나무 있는 집만 줬는데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나 이제 어떻게 사니 하니까 까마귀들이 미안했는지 금이 있는 산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답이 될 거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글로 적을 친구들은 적어오도록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까마귀 떼가 동생의 감을 모두 먹었다고 적으면 되겠네요. 까마귀 떼가 떼어이입니다. 여러 마리 수많은 마리를 떼라고 표현합니다. 까마귀 떼가 동생의 감을 모두 먹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질문. 우두머리 까마귀는 동생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자, 까마귀 떼가 동생 감을 모두 먹은 대신에 어디로 데려갔어요? 금이 있는 곳. 정확하게 찾아보면 그냥 금이 있는 산이 아니라 금으로 가득 찬 산 또는 금이 있는 커다란 산 모두 맞습니다. 온통 금으로 가득한 산. 이거 교과서의 답으로 적어 봅시다. 온통 금으로 가득한 산이네요. 온통 금으로 가득한 산에 데려갔습니다. 그쵸? 자, 그랬는데 동생은 욕심이 없어서 까마귀 말대로 적당히 조그만 자루를 가져가서 거기에만 금을 담아 왔어요. 그런데 형은 욕심 부려서 아주 그냥 금을 왕창 챙겨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동생을 따라하려고 한 형은 어떻게 됐어요? 금을 적당히 담았어요? 많이 담았어요? 너무 많이 담아서 어떻게 됐어요? 까마귀 등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했죠. 이 부분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적을 친구들은 3번의 답을 적으면 되겠죠? 어떻게 적었어요? 욕심을 부려서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 욕심을 부려서 금을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에 남겨졌어요? 산에, 금으로 된 산에 남겨졌습니다. 다시 돌아왔을지 못 돌아왔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욕심을 부려서 금을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금산에 남겨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형이 돌아왔을 수 있을지, 돌아올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기본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 이제 3번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까마귀와 감나무에서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기. 이 3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3번 문제는 이 이야기의 배경, 또 등장인물,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세 분이 있죠. 2명, 동생형, 그리고 한 분은 까마귀 님이십니다. 까마귀, 동생형. 네, 까마귀에게 일어난 일은 지금 교과서에는 찾지 않도록 되어 있고, 형과 동생을 중심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는데, 자, 문장으로 적어도 되고, 문장으로 적기 힘든 친구는 중요한 단어를 적어도 되고, 단어를 적기 힘들다면 어떤 부분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인지 교과서 앞부분에 찾아서 그 부분에 또 표시를 해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색연필이나 형광펜 있는 친구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연필로 해도 좋고 볼펜으로 해도 좋고, 하여간 자기만의 방법대로 이 3번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본 다음에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영상 멈춰놓고 3번 문제 풀어옵니다. 자, 잘 정리해보았나요? 잘 정리했으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선생님과 나누어 봅시다. 자,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면 옛날 어느 마을에 이 아들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들이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형은 어떻게 했어요? 형과 지금 비교를 같이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형은 감나무가 있는 집 한 채만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고, 동생은 나머지 감나무가 있는 집 한 채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있던 이 감나무를 까마귀들이 어떻게 해버렸죠? 동생의 집에서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렸어요. 글씨를 좀 다시 적어볼게요.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동생이 까마귀들한테 나 이제 어떻게 사니 하니까 이 까마귀들이 금으로 가득한 산으로 데려갔어요. 금으로 가득한 산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금을 적당히 가져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을 가져와서 부자가 되었죠. 물론 이 앞뒤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만 간추려서 적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 인물에게 중요한 장소, 옛날 어느 마을, 동생의 집, 금으로 가득한 산에서 각각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만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뒤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만 적어보는 겁니다. 자,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같이 정리해봤으니까 형에게 일어난 일도 조금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반면 이 형은 처음부터 재산을 모두 가져가서 부자였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해 아버지 제사 때 동생의 집에 놀러 왔다가 동생이 부자가 된 걸 보고 캐물었죠.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착한 동생이 사실대로 얘기해 주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동생에게 감나무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한테도 똑같이 까마귀들이 그래 그럼 미안하니까 내가 금 많이 있는 산으로 데려가 줄게 라고 했지요. 하지만 금으로 가득한 산에 간 부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을 담긴 담았어요. 그랬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금을 결국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금도 가져오지 못하고 금도 못 가져오고 집에도 가지 못했죠. 집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정리되었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바람에 금도 못 가져오고 집에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각각 동생과 형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할 때 인물과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물론 시간도 되겠죠. 각각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물과 장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어난 일, 즉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인물과 장소, 시간, 일어난 일을 정리하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를 쉽게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44쪽, 145쪽, 146쪽 세 쪽에 걸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한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 표의 내용만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이어서 공부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부터 글을 다시 읽지 않고 이 표를 바탕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려서 이어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에서 아직 이 147쪽 문제들 다 해결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영상을 앞으로 건너뛰어서 공부하면서 다시 풀어봐도 좋고 영상을 보지 않고 스스로 복습을 해도 좋으니까 여기까지 모두 빈칸 채워서 다음 시간에 이어 공부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